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일부 홍희진영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차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들의 매도에 이 증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전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46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지난달 11일 이후에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장중에 80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10년 만에 800선을 돌파했었던 코스닥 지수도 점점 더 힘을 잃게 되면서 전일에는 760선의 턱걸이 마감했는데요.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부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수급적 요인이 우선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4일부터 전일까지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도 규모를 파악한 결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6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은 2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매도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외국인의 팔자 행진은 연말을 앞두고 장부 마감을 위한 차익 실현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올해 증시가 좋아서 많이 벌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들어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들 쉬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IT의 반등에 힘입은 산타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관측 또한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신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전일에도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오르는 등 IT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연말 IT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의 상승 반전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2월 달 불과 2주하고 며칠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과연 그렇다면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앵커와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가 10일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2,560선의 간신히 턱걸이를 걸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상 간의 회담을 앞두고 이 양국 관계 회복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가 일제히 빠진 상황입니다. 또 이틀 후 단행될 이 미국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금리 인상의 전망과 또 오늘 14일 선물과 옵션 동기 만기일을 앞두고 이 외국인들이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한국 증시에서 돈을 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크게 2,445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75억 원, 그리고 623억 원을 사들였지만 결국 코스피 시장 0.42% 하락하면서 2,461.0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의 이 정상회담 우려 등의 영향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와 또 시총상위 IT주 중심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수급입니다. 어제 날짜로는 개인이 1,570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동반 매도세를 내놨습니다. 각각 1,456억 원, 그리고 16억 원을 덜어내면서 코스닥 시장 결국 0.48% 하락하면서 760.4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요. 화학과 보험, 통신업, 의약품, 의료정밀 등은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기계와 건설업,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은행 등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요.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6,000원가량 올라주면서 260만 5천원에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네이버, 한국전력 등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달리 LG화학,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KB금융과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주가가 전날과 같은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종목 차트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장의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NC소프트 그리고 삼성 SDI가 3등을 찍으면서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우선수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게임즈 그리고 SK하이닉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BGF 그리고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고 매도 상위 종목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더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호텔신라 그리고 SK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매수 상위 종목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휴재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 그리고 YMT 순으로 문을 닫았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앞서 내보내면서 이어서 셀트리온 그리고 펄어비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등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어서 인터플렉스가 뒤를 이으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신라젠 그리고 파라다이스 순으로 매도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네, 국제유가 결국 어제 하락세로 다시 장중반 돌아서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날에는 크게 상승했지만 이날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주요 북해 송유관인 포티스 파이프라인의 수리로 인해서 이 수주간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날 크게 상승했지만 다시 브렌트유가 전날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제유가 결국 1.47% 하락한 57.14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이 산업평균지수와 또 S&P 500 지수는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해서 나스닥만 결국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면서 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 0.49% 오른 24,504.8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나스닥 지수는 0.19% 홀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6,862.32포인트를 찍으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S&P 500 지수입니다. 0.15% 오른 2,664.11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이어서 또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1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 프랑스와 스위스 기업들이 타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인수와 합병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강세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 오늘 전날 전장 0.63% 상승한 7,500.41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프랑스 갸크 지수 0.75% 오른 5,427.19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46% 오른 13,183.53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2461.63포인트 오늘 오전장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63.09포인트에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입니다. 현재가 260만 원대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부터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자동차입니다. 1%가량 상승률 등락률 올라주면서요. 현재가 15만 1,500원에 거래가 마감일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장 대비 1,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줍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3,500원가량 전장에 비해서 하락하면서 현재가 32만 8,5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2,000원가량 상승한 25만 8천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78%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0.34% 내린 20만 5천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6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 쇼핑입니다. 1.59% 오른 23만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면서 전장 대비 3,6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21,85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을 준비하면서요. 이 등락률은 0.23%, 그리고 등락률은 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28,600원의 보합권 흐름세로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M입니다. 0.84% 오른 35,9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전장 대비 300원가량 오른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서입니다. 동서 종목 역시 변함없이 보합권 흐름세로 보여주면서 오늘 오전장 28,200원에 출발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J ENM입니다. 등락률 0.22%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9만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어제 대비 2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GS 홈쇼핑입니다. 0.96% 오른 21만 1,3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전장 대비 2,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시젠입니다. 450원가량 하락세 잡아내려 끌어가면서 31,5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1.41%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프존 뉴딘입니다. 0.77% 내린 5,14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솔브레인입니다. 0.90% 오른 67,5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6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인터플렉스입니다. 0.11% 내린 45,850원에 거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입니다. 41,65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전일장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무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코스피 시장 어제는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0.49포인트 하락하면서 2,4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에 나서면서 2,3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더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이 594억 원 순매수하면서 11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1,481억 원 순매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화학과 의약품, 의료정밀과 통신업, 보험과 금융업 등이 모두 1%가 넘게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음식료품과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과 철강금속, 유통업과 운수창고, 증권업종도 모두 내림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계와 전기전자, 운송장비와 전기가스업, 건설업과 은행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0.62% 올랐습니다. 260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반면 SK하이닉스는 1.14% 하락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생명이 뒤를 이어서 각각 2.5%와 2.36%로 내렸습니다. 포스코와 삼성물산,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한지주, SK텔레콤 등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한국전력 등은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이 4% 가까이 내렸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G가 각각 2.8%와 4.6%가 넘게 내렸습니다. 카지노 업체인 GKL은 3.55%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 면세점 관련주인 호텔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 그리고 신세계가 모두 1%에서 5%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원료 가격 상승 부담으로 2.06% 내렸습니다. LG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98,7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기업의 피인수 보도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7.6% 가까이 오름폭 시현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기업이 유상증자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BGF 리테일은 5.43% 내렸습니다. BGF 역시 18%로 연일 강한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피인수설로 상승했던 AJ렌터카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KTB투자증권은 8.82%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284개 종목이 상승했고 52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도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69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760.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48억 원과 108억 101억 원가량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1,572억 원가량의 매수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올 들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가 3.05% 내렸고 IT 종합과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비금속과 금속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 통신 장비 등은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0.29%와 2.7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신라젠이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1.9%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슈지는 3.53% 올랐습니다. 게임주들은 펄어비스가 중국 기대감으로 5.48% 상승 마감했습니다. CJ E&M과 메디톡스, 코미팜과 휴젤, 포스코 캠텍과 셀트리온 제약, 파라다이스 등도 모두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중단된 생산 라인 재가동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에 8.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뉴 종목은 넷플릭스 수출 호조와 함께 2018년 영화 부문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 등으로 11.5% 급등했습니다. 또 위메이드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에 웹젠과 썬데이토즈, 위메이드 등 게임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걸그룹인 트와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1만 3,10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2018년 실적 전망 공시로 인해서 클리오 종목은 3.9%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마리화나를 재배, 유통, 판매하고 있는 뉴프라이드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20.6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했던 종목은 469개 종목이었고 하락 종목은 694개 종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1원 상승하면서 1092.4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1.05포인트 하락한 323.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텔콘 종목입니다. 이 텔콘은 관계사 엠마우스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59차 미국 혈액학회 연례회의에서 신제품인 엔다리의 출시를 발표했다고 어제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엔다리는 세계 최초 소아 환자용 겸상 적혈구 빈혈증 SCD의 치료제로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최종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텔코는 엠마우스와 함께 한화로 약 540억 원 규모의 엔다리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다리는 오는 17일부터 미국 국립특수약국인 US 바이오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텔콘 관계자는 최근 미국 블룸버그에서 SCD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엔다리를 소개할 만큼 시장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엔다리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면서 향후 흥행과 함께 회사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텔코는 최근 KPM테크와 한일진공이 보유하고 있는 엠마우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율을 13% 가까이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텔콘 종목이었습니다. 차트 통해서 오늘 출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도 1.6%가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250원 상승하면서 15,3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암리스 종목입니다. 암리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암리스는 폴루스 홀딩스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폴루스 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인 폴루스의 최대 주주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암리스의 최대 주주 역시 폴리스 홀딩스로 변경됩니다. 아울러서 암리스는 42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발행하면서 총 7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자금 조달이 신규 사업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암리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 종가와 마찬가지로 9,43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크루셜텍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루셜텍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급등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크루셜텍은 사드 문제로 빚어진 외교 마찰로 인해 위축됐던 중국 고객사 향 매출이 고객사인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10 공급을 시작으로 최근 점진적인 회복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경제사절단에도 선정되면서 중국 비즈니스 회복과 함께 매출 상승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증권사들의 분석입니다. 크루셜텍 대표는 이번 방중 일정 중 현지 주요 고객사들과 고위급 미팅을 통해 기존 BTP 사업을 점검하고 디스플레이 인식 솔루션과 지문인식 스마트카드 그리고 초저가 BTP 등의 다양한 신규 사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크루셜텍 종목의 오늘장 출발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장에서는 바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9% 하락하면서 주가는 1,915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종목으로 오로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로라가 실적 개선과 함께 해외 진출 기대감으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장에서는 52주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4분기 이후의 실적 호조와 함께 해외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제휴 등이 긍정적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오로라에 대해 4분기는 성수기 시즌으로 실적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의 매출과 본사 매출 확대가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표 캐릭터인 유호와 친구들은 넷플릭스와 3D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을 통해 내년 연말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 역시 본격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로라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도 0.44%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50원 상승하면서 11,45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과 함께 전거래일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일제히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32% 빠졌습니다. 22,866.1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아시아 증시에서 전일 니케이 지수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0.28% 내리게 되면서 1443.2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역시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보인 데 동조하게 되면서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1.25% 밀려났고요. 3280.8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도 미국의 FOMC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고요. 저희 다시 돌아와서 12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부터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출발장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0.06포인트 상승하면서 2461.06포인트로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상대 강도가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85% 상승하면서 776.86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양장 출발 구간에서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거래소 시장 업종별로는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46%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도 1% 넘는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일에 보합권 움직임 나타났었던 건설업종이 오늘은 1%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GS건설 그리고 일성건설을 필두로 건설주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유통업종의 흐름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0.64%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업종과 은행업종 그리고 보험업종이 모두 소폭 오름세 가져가게 되면서 점점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IT주 다시 한번 동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삼성전자 역시 오늘 1% 넘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제조업종과 섬유 일복업종 그리고 기계업종과 의료정밀업종 모두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저희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1% 넘게 하락으로 출발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42% 빠지고 있고요. 25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1% 넘게 약세 흐름 또 보여주고 있고요. 1.16% 빠지게 되면서 76,9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한샘 종목이 오늘 밀려나고 있습니다. 0.83%가량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7만 8,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화학업종 중에서 롯데케미칼이 소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0.14%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35만 6,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앞서 살펴봤던 대로 오늘 건설주를 이끌고 있는 현대건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73%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재는 35,75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시에 들어서게 되면서 정비 사업의 이 수주 전선에서 계속해서 맹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항공주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 다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종목이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2.42% 오르게 되면서 31,750원 선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이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항공주들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조선업종의 강세 흐름이 또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는 2.32%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3만 3천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GS 리테일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유통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 섹터를 이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래를 연속으로 주가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오늘은 1.73% 올라와주고 있고요. 41,150원 선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생활건강 종목입니다. 전일에는 화장품주들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LG생활건강이 1.82% 올라와주게 되면서 현재는 117만 5천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현재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승률 높게 집히는 업종으로는 제약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23%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업종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를 하게 되면서 1.14%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엔터주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업종과 화학 업종도 1% 넘게 계속해서 힘을 키워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과 비금속 업종, 그리고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는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현재 기타 제조업 쪽이 1% 넘게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를 비롯해서 통신장비 업종,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까지도 현재 점점 더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셀트리온 종목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4거래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1.22%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는 20만 8,1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일에 밀려났었던 종목 중에 CJ E&M 종목 짚어볼 텐데요. 이 종목 오늘은 소폭 오름세 시연해주게 되면서 0.33%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9만 100원 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에이스 침대 종목이 짚히고 있습니다. 이 종목 2.94% 밀려나고 있고요. 18만 8,500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웹젠 종목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2.54%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에는 빨간불 켜줬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내어놓게 되면서 2% 넘는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4,5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위메이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2%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점점 더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43,500원 선까지 기록을 하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차바이오텍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4.53%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거래량 점점 더 많이 터지고 있고요. 27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업종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전일에는 조정을 받았다가 모두 투어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1.80% 오늘은 상승하게 되면서 33,95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자 반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수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96억 원 덜고 있는 반면 기관이 25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은 사자세에서 현재 팔자로 전환하면서 56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역시 7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19억 원, 기관은 63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기관이 651계약 정도 물량 더는 반면에 개인이 530계약의 물량 그리고 외국인이 293계약의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개장 분위기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DB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대상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시작된 이익 개선과 그리고 마무리되는 투자 사이클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리포트에서는 부문별로 영업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조미료 부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미료 부문에서의 수익성은 원당 등의 원가 안정화로 인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장류의 경우에도 경쟁사들의 판촉 경쟁 완화로 영업 수익률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의 영업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석 시즌에 선물 세트 매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500억 원대 후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반품에 따른 환입은 3분기 실적의 일부 선반영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물 세트의 환입 비용 등의 배분으로 인해서 4분기 식품 부문의 실적 불확실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또 FNF 합병 이후 편의식품과 신성식품, 냉동식품 등의 관련 부서에서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7년부터는 매출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치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관리비의 증가로 인해서 4분기 실적에는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재식품의 경우 전분당 부분의 원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라이신의 경우 판가 상승의 움직임은 아직 강하지는 않지만 원가 하락과 수율 개선으로 소폭이나마 영업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MSG와 핵산 등의 기타 바이오 부문의 경우 신규 고부가 가치 제품 출시와 함께 원당 등의 원가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부문에서 인도네시아 전당 법인의 경우 현재 100% 설비가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설비 가동이 2년 경과 시점부터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베스트코의 경우 프랜차이즈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물류 개선과 재고 관리 등으로 인한 관리 비용 절감과 이자 비용 축소 등으로 순이익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업 부문별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4분기에는 어떤 실적을 거두게 될지 리포트의 전망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은요, 이 4분기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7,46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연결 매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신선과 편의식 부문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전분당의 공장 가동, 그리고 베스트코 신규 거래처 매출의 증가와 그리고 바이오 신제품 매출의 가세, 그리고 장류와 조미료 등의 기고 효과 완화 등 때문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개별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2% 개선된 138억 원으로 영업이익 개선의 주요 요인은 이 장류 부분의 경제 완화에 따른 수익성 회복과 그리고 조미료 전분당 등 주력 수제 사업 부분의 원가 안정, 그리고 전년 동기 FNF 합병에 따른 환관비 부담의 완화가 꼽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선물 세트 매출 관련 반품 비용 일부 선반영 등 때문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 4분기 연결법인의 일시적 실적 부진 현상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개선폭도 클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다만 전분당 공장 가동 등 이 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서 다소간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 사이클의 마무리와 신선 부분의 구조 조정, 그리고 원가의 안정, 그리고 경쟁 비용 완화 등으로 증가적 이익 회복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한다는데요. 2018년도 이익 전망치 기준에 이 대상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PER은 약 11배, 그리고 PBR은 1배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2014년도에서 2017년도 간에 증가했었던 캐펙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투하된 자본의 사용처 안정적 사업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오늘 리포트에서는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35,000원을 잡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종목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빨간불 켰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88%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500원 주가 오르면서 27,0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니온 커뮤니티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어떤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유니온 커뮤니티 종목은 지문과 안면 등의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출입 시스템 등에서 본인 인증을 수행케 하는 물리보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 유니온 커뮤니티의 주요 제품으로는 지문인식 출입 통제기와 지문인식 모듈, 그리고 등록기 등으로 약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해당 기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유니온 커뮤니티의 실적은 매출액은 18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억 원으로 전년보다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거래처들의 교체에 따른 공백이 외형 성장의 제한 요인이 됐으며 인건비와 해외 광고비 등의 증가가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환율 또한 수출에 우호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이 해당 시기에 해제됐던 보호예수 물량도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해외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예년 수준의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선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가 수반됐지만 신성장 사업의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점차 상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유니온 커뮤니티에 대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인감 스캐너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수출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장을 스캔해서 전자 문서상에 이 날이 나는 데 사용되는 인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일부 금융사의 시범 물량이 납품됐었던 이력으로 이 올해 유니온 커뮤니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이 발주가 현재 지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 스캐너는 전자문서 시대에 인감 사용이 잦은 이 법인 고객 응대에 편리한 장점으로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연되는 발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전환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인감 스캐너를 도입한 금융사가 현재 소수에 불과한 데다 이 지점 축소와 함께 비대면 채널과 그리고 외부 영업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감 스캐너 시장이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금융사향으로 인감 스캐너의 초도 물량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수요 금융회사도 은행에서 증권사와 그리고 보험사 등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문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첨단 물리 보안 영역으로 세계적 시류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도 최근 전 국민의 생체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저장해서 관리를 하고 디지털 아이디로 발급을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는 아다하르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레벨 0을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 인도주 정부에서 진행된 이 지문 입력 장치의 공개 입찰에서 약 5만 6천 대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의 아다하르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유니온 커뮤니티의 수혜가 다시 한번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앞으로 앞서 살펴본 대로 인감 스캐너와 더불어 인도 정부향 수출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힐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딱히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을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현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니온 커뮤니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0.48% 정도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5원가량 주가 오르게 되면서 3,120원 선에서 오늘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웹젠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최강자 흥행으로 뮤 IP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기적의 뮤 흥행이 지속이 되고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에 출시됐던 기적 최강자의 경우 12월 9일 중국 iOS 매출 순위 3위에 오르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 최강자는 중국 내 대형 게임 업체가 아닌 타렌이 개발하고 룽투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담당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흥행에 대한 기대가 적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8월에 시작된 사전 예약자도 출시 전까지 100만 명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서 이 현지 초기 매출을 2억 원 수준으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 순위 3위를 달성하면서 이 초기 일매출이 10배가 넘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치가 수정 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대천사지검에 이어서 기적 최강자 역시 흥행에 성공하며 뮤 IP의 중국 내 강력한 흥행 파워가 다시 한번 입증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게임사들의 개발사가 각각 37 후이와 타렌 등 대형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흥행의 가장 큰 요인은 뮤 IP의 높은 인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뮤 IP 게임의 연이은 성공으로 중국 연간에서 3종에서 5종의 신규 IP 라이선스 게임을 출시하려는 웹젠의 라이선스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과 또 가시성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네, 먼저 지난 7일에 출시됐던 기적 최강자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 각성에 대한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웹젠의 IP 게임 중 최대 기대작인 이 기적 각성의 출시일이 12월에서 1월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사전 예약자 수가 이미 770만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전민기적의 개발사인 천마시공이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을 하는 만큼 흥행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기적 각성의 출시 일자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적 최강자 출시 2주 전에 출시 일자를 공개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각성의 출시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지속적인 이익 추정 상향 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웹젠의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12.8배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뮤 IP 라이선스 게임 흥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뮤 IP의 가치와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오늘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35,000원에서 이번에는 42,000원으로 약 20%가량 상향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흐름 이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웹젠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69%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600원가량 주가 빠지면서 34,85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웹젠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LS산전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 아직 보여줄 게 많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의 경우 국내 IT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확인되는 한 해였습니다. 2016년 구조조정 마무리 등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분석입니다. 2018년 이후에도 IT 설비 투자 성장률 둔화에 불구하고 에너지 신사업과 해외 매출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전기차와 KTX 고속철도 등의 시장 확대로 기존 전력기기와 전력 인프라
그리고 융합 사업의 매출 증가가 크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빌딩 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에 따른 자동화 설비 매출 성장도 함께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매출은 2017년에는 13%, 그리고 2018년에는 8.2%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과 공장, 그리고 철도 투자 증가와 미국과 베트남 등의 진출 확대로 해외 매출은 2017년에 6.5%, 2018년에는 8.4% 정도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7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한 해를 보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후 4분기 실적 예상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산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944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504억 원을 예상을 하면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7.3%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융합사업 손실이 전년 동기 807억 원에서 87억 원가량으로 축소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LS산전의 매출액은 2조 6,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64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력 인프라와 그리고 국내외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융합사업도 이 고마진의 철도 신호 시스템과 그리고 태양광 EPC의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부품의 흑자 전환과 그리고 ESS용 PCS와 그리고 EMS 매출 발생 등으로 적자가 16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또 정리를 했는데요. LS산전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그리고 전력 설비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장 자동화 등으로 2018년도 이후에는 연평균 7에서 9%가량의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첫 번째 포인트를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신사업의 점진적 투자 회수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중장기 가스 설비 투자 확대 시 LS 메탈 실적 개선 가능성을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으로 잡게 되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LS산전도 역시 현재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움직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17%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 700원 상승하게 되면서 6만 3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종목은 AJ 렌터카입니다. 네, AJ 렌터카가 모 회사 AJ 네트워크스의 지분 매각 추진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23일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AJ 렌터카입니다. 오늘 오전장 첫 번째 종목 19.93% 하락한 11,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J 렌터카의 최대 주주인 AJ 네트워크스는 이 전날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자회사 AJ 렌터카 지분 매각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MG메드가 명지의료재단 측 조합을 새로운 이 최대 주주로 맞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MG메드 13.82% 오른 3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후에 바이오 사업 본격 확대 기대감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날 장 종료 후에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도수 계약 잔금 지급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마크로젠 외에 5인에서 명지 글로벌 바이오 조합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명지 글로벌 바이오 조합은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사장이 이 대표 조합원으로 있는 조합입니다. 명지의료재단은 MG메드 인후와 함께 항암 신약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티슈진입니다. 이 티슈진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이 미국에서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티슈진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5% 오른 55,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영증권은 티슈진에 대해서 인보사의 미국 허가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 주가를 72,000원으로 기존보다 2배가량 올렸습니다. 이 증권사 연구원은 지난달 8일 국내 출시 후 한 달 만에 100건 이상 시술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미국의 허가 가능성도 높다며 티슈진이 보유한 미국 시장 가치를 4조 2,9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코아스템이 루게릭병 치료제, 바로 뉴로나탈 기대감에 20%나 넘게 급등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네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아스템 20% 넘게 등락률 올라주면서 1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증권 연구원은 뉴로나탈은 임상시험에서 처방 6개월 후에 신체 기능 저하 속도를 약 50% 이상 완화시키는 효과를 냈다며 2015년 2월 이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한 이후에 지난달 이 9월 말까지 약 150명 정도의 환자가 처방을 받았고 특히 올해에는 미국 유명 대학병원에서 보내는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연말부터 시작되는 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협상과 미국 FDA 허가 신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라기 달려주고 있습니다. 5.45% 상승률 올라주면서 1,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65원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전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뉴스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삼성출판사입니다. 4.11% 상승세 이어가면서 1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출판사가 출판 불황이 오면서 리틀타이거로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네,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K증권 우선주입니다. 3.13% 오른 3,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 제약입니다. 6.53% 오른 1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전장 특별한 뉴스 없이 이 거래를 연속으로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한항공 4.84% 상승세 이어가면서 3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하락률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AJ 렌터카 지금 하락률 1등으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네, 매각 추진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19.93% 하락한 11,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엔진입니다. 메가 컨테이너션 이 수주 불발 우려가 나오면서 9.54% 내린 4,2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코아스템입니다. 앞서 특징주에서 살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루게릭병 치료제가 나오면서 20.47% 오른 1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솔로에타입니다. 18.06% 오른 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입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첫 번째 종목은 팍스넷입니다. 리니지 M 흥행 효과가 나오면서 8.00% 오른 8,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9% 내린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네, 시장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최근 3분기 실적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3분기 실적 우리 시장은 기대치를 소폭 가회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오는 4분기에 대한 실적 예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실적이 크게 저조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며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실적 컨센서스를 업종별로 보면 보험과 통신장비, 그리고 부품과 증권, 그리고 철강과 비금속 업종의 실적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반면에 생활용품과 호텔, 레저와 전력, 가스 업종의 실적은 소폭 하향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리포트 토대로 오는 4분기 실적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